원화 가치의 급하락으로 외국인들의 부동산 줍줍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영문이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한국 부동산 쇼핑, 이거 작년까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작년에만 7,000건 육박할 정도로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죠. 중국인들. 그러나 지금의 중국인들은 사실 큰 매수세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안화죠. 왜? 위안화와 원화가 같이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동반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무엇이 올라갔습니까? 미국이죠. 미국의 달러가 급등을 했습니다. 달러 가치가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거를 킹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국의 통화는 올라가고,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국의 통화는 가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 가치는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중국인들의 부동산 쇼핑은 없는데, 달러를 가진 사람들의 쇼핑은, 국내 부동산 쇼핑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빅스텝을 하기 전에, 작년까지는 우리가 중국인들이 부동산 쇼핑을 많이 했고, 그리고 빅스텝을 하기 전까지는 또 재벌 기업들 부동산 쇼핑을 나섰습니다. 유통 업계. 그 이후 지금 빅스텝을 단행을 했었죠. 금리를 올리고, 미국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을 올린 이후로는 별 그렇게 소식이 없습니다. 그럼 중국인들 그리고 국내의 재벌들의 부동산 매수세보다는 지금이 무엇이 됐습니까? 환율에 의해서, 환율이 지금 급등을 하고, 그러니까 환율이 급등했다는 것은 무엇이죠? 원화 가치가 하락을 했죠. 가치가 하락. 가치 절하입니다. 가치 절하. 그러니까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부동산 쇼핑에 나선 외국인들, 그래서 특히 킹달러의 미국인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1,100원 정도 했죠. 1,100원 정도를 하다가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거의 1,400원까지 육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봐도 거의 맥시멈으로 한 30% 지금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100만 원짜리 물건을 볼 때, 한국에서 100만 원 물건을 볼 때 미국인들이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 거의 70만 원에 사는 거예요. 30% 지금 마이너스 지금 쇼핑하고 있는 겁니다. 바게세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지금 부동산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최대로 지금 떨어진 것이 마이너스 40%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0% 하면은 단순히 수치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70% 되는 거죠. 원금에 100만 원인데 30만 원만 있어도 이제는 이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1억이 있던 거를 우리가 3억만 있어도, 3천만 원만 있어도 살 수 있는, 달러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겐세일 하고 있다. 이 바겐세일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미국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국의 부동산은 할인마트예요. 할인마트. 그리고 지금 바겐세일하는 할인마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치로 보게 되면은 집합건물 외국인 매입자 현황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사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사고 있어요. 특히 여기서 보시면은 중국인들, 작년까지는 중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샀죠. 지금 올해 들어서는 중국인들은 매수세는 줄어들고 미국인들의 매수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 무엇이죠? 이 달러 때문이다. 달러 결제. 달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싸졌다. 마이너스 70%까지 지금 할인된 가격으로 부동산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왜 한국의 지금 환율은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냐?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참고를 해서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원화 가치죠. 원화 가치.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 라는 요인들 중에 하나는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 중에서는 우리가 미국의 금리라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금리.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자이언트 스텝을 2번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미국은 괜찮아요.
미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리쇼어링을 하고 있죠. 리쇼어링. 네, 미국에 있는 공장들을, 전 세계에 있는 공장들을 미국으로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공장들을.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고용 상황이 엄청나게 좋죠. 고용 상황이. 그래서 지금의 물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임대료라든가 아니면은 뭐 식료품 이런 것들이 주를 이유로 올라가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물건값이 이렇게 하나가 100원 했어요. 이것이 2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소비가 줍니다. 소비가. 근데 미국의 소비가 줄지 않는 겁니다. 왜 줄지 않습니까? 이 고용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이다. 이 고용을 받쳐주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전 세계에 있는 공장들이 미국으로 다 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중국으로 다 갔죠. 지금 뭐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다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리쇼어링이죠. 네, 이것이 바로 리쇼어링이고, 그래서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는 자, 지금 뭐 헤게모니라고 해서, 네, 헤게모니, 미국의 패권주의입니다. 이 헤게모니로 인해서 금리를 얼만큼 더 올려도 미국 경제는 받쳐줄 수 있는데, 반대로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여기에 따라서 금리를 같이 올려야 되는데 이걸 받치지 못하는 겁니다. 경제가. 근데 미국 금리를 또 따라가야 돼. 금리 역전이 되면은 또 여러 가지로 또 마진이 줄어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리보 금리라고 합니다. 리보. 이 금리가 역전이 되면은 여러 가지 또 피해를 입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글로벌 시장에 채권을 발행할 때 더 많은 금리를 또 지불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원화 가치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경제 체력이 금리를 미국과 같이 따라가기에는 체력적으로 너무 부담되다 보니까 이 원화 가치가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이유들 중에 하나가 저는 보시면은 이 미국에서 지금 현대차 그룹, 자, 지금 전기차에서 일단 발단이 됐어요. 이 전기차만 발단이 됐습니까? 이 배터리도 이제 발단이 됐죠. 배터리. 그래서 자동차, 네, 그 다음에 배터리, 네, 사랑의 배터리 아닙니다. 배터리가 지금 미국 공장으로 다 설립해라. 리쇼어링 해라. 공장을 지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전기차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 너희들 한국 차들은 우리 미국에 공장이 없으면은 보조금 지급 안 해주겠다. 한국 기업만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국 우선주의죠. 그러니까 전대차 같은 게 어떻습니까? 한국에 있는 공장을 줄이고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 배터리만 이렇습니까? 아니죠. 자, 미국에 지금 반도체도 지어라 그런 거예요. 이제는 바이오도 지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공장들이 다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미국으로.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 미국의 고용 상황은 더욱 좋아진다는 거죠. 이 고용 상황이 워낙 좋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커버들을 해줍니다. 커버. 예. 그러니까 경제 자체가 받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미국의 입장은 항상 어떻습니까? 제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없죠. 원래 미국과 중국의 무엇입니까? 중국은 무엇이죠? G2라고 하죠. G2. 이 관계는 무엇입니까? 미국의 관계는 대립 관계가 아니에요. 미국이 발행한 채권은 중국이 사줍니다. 중국이 생산한 공산품은 또 미국이 사줘요. 그래서 한쪽이 망하면요, 같이 망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악어와 악어새라 관계라고 합니다. 악어와 악어새. 네, 서로가 한쪽이 없으면 같이 공생한 관계죠. 무너지는 관계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항상 미중 갈등을 이용을 합니다. 미중 갈등. 이 미중 갈등을 이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무기. 네. 그리고 지금은 무엇입니까? 미국의 고용, 전 세계 공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중 대립, 미중 갈등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미중 갈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다 짜고 치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은 항상 짜고 치는 거예요.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공장들, 독일의 공장들, 일본에 있는 공장들, 아니면 다른 뭐 여러 가지 국가에 있는 공장들을 다 미국으로 와라.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미국과 중국은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은 중국에는 뭘 하나 주겠죠, 나중에. 뭔가를 주게 돼 있다. 네, 그것이 뭐 대림, 뭐 여러 가지 뭐 국제 정세, 뭐 대만이라는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뭔가를 주게 되어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어떤 뭐 상품을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 뭐 뒤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뭔가가 지금 사탕이 달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환율에 대한 급등 문제,
금리에 대한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원화 약세를 일부러 지금 유도를 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원화 약세가 된다,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하게 된다면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미국의 패권주의, 헤게모니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되나? 마이너스 70%의 싼 가격으로 무엇이죠? 자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산 투자. 항상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연준. 유태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민간 기업이죠. 연준이라는 것은 일부러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다. 전 세계의 자산을 싸게 사들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